해방의 그날을 기다리며.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의 내용을 인지하고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파행적 도시와 독립운동을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남산 조선 신궁과 신사참배 행렬입니다. 일제는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지역에 만주국을 세웁니다. 이어 1931년에 다시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중국과 본격적인 전쟁으로 들어섭니다. 1941년에는 미국과 전쟁을 선포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이후에 파쇼적 전시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시체제기에 일제는 조선에 대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그 일본 종교인 신도의 사당인 신사의 참배를 강요하고 또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일본 천황에게 충의를 바친다는 내용을 맹세하게 하는 한국 시민서사를 제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학교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표지를 주어서 체벌을 하거나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창씨 계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경성 사람들은 쌀과 생활용품을 배급받고 옷도 총독부에서 지정한 몸빼바지나 국민복을 입어야 했으며 수시로 근로봉사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었던 노쇠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군인처럼 철저하게 통제된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조선에 있었던 그 남산에 있었던 조선 신궁의 입구의 모습이고 참배자들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건국할 때 태조 이산계가 세웠던 국사당을 헐어버리고 이 조선 신궁을 지으려고 하자 당시에 서울 사람들이 이 국사당을 임왕산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바로 조선 신궁을 세웠게 된 것입니다.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에는 조문기 등의 젊은이가 친일 어용 집회가 열리는 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던져서 관련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사람들은 강제로 일본 탄광 등지에 끌려가 노역에 종사했고 덜어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병합 후에 일제는 총칼로 무장하고 혹독한 탄압을 자행했지만 서울은 3.1 만세 운동과 60만세 운동을 일으키고 치열한 의열 항쟁을 벌이면서 독립을 향한 저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전시체제기에는 경성부민 그 강제로 탄광과 전쟁터로 끌려가고 자신의 이름과 말과 글, 민족혼을 빼앗기고 조센징이라는 멸시를 받으면서 고난의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해방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말이죠.